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까지도 화끈한 축구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는데요. 캡틴 손흥민 선수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토트넘의 해결사로 맹활약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79분경 2대2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면서 히샬리송을 투입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또 납득할 만한 경기 운영을 해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중요한 승부처에서 교체했던 이유 역시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직접 밝혔는데요. 어떻게 경기를 돌아봤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호평과 극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기자회견 풀버전 지금부터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는데요. 전반 26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자책골로 끌려갔지만 전반 42분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또 후반 시작 9분 만에 사카에게 페널티킥으로 또 한 번 리드골을 내줬으나 1분 만인 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멀티골로 올 시즌 리그 5호 골이자 토트넘 입단 후 통산 15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토트넘 허스퍼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토트넘 입단 후 우리의 주장이 150번째 골을 넣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지난 번리전 해트트릭에 이어 또 한 번 이번 경기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아스널 원정 13년 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교체했던 이유였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을 상대로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경기하겠다, 용기를 갖고 경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그런 용기를 보셨나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네, 물론이죠. 정말 기쁩니다 라면서 이날 경기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아스널은 최고의 팀이고 또 힘든 원정지에서 경기를 우리가 한 것이죠. 오늘 솔직히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불운하게 자책골을 허용한 것에 이어서 VAR로 페널티킥까지 내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불리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선수들이 보여줬던 진정한 이 개성, 인성, 성격과 회복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팀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계속 인내하고 끈기 있게 버텨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날 경기 결과 무승부 분명히 아쉽지만 아스널이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고 올 시즌도 무패 팀이고 게다가 아스널 원정이고 토트넘이 13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이곳에서 심지어 자책골이라는 정말 꺾여 들어가는 운이 따르지 않았던 골도 있었고 논란의 페널티킥 판정까지 있었던 와중에 좋은 경기력으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 거다라고 자평한 것이죠. 이날 경기 또 하나 토트넘에게 어려웠던 부분들은 역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의 경험 미숙 부분이었습니다. 이날 많은 어린 선수들이 출전했고 또 경고를 받은 선수들도 많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보였던 성숙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번 경기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이른 시간에 좀 15분 만에 사카에게 가한 파울로 인해 경고를 받았고 그 뒤에 사카 쪽을 계속 뚫리면서 그로 인해 사카가 사실 자책골도 만들어냈고 페널티킥도 성공시켰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의 이 다혈질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려운 상태에서 심리 컨트롤이 이번 경기에 큰 변수가 됐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어린 선수들의 한계가 나오기도 했었고 아쉬움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팀, 어떤 팀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진정한 의지, 열망을 보여줬고 또 훈련도 잘했고 팀 정신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나섰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가 처음인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골키퍼 비카리오,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 센터백 미키 판더펜, 중앙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 사르에 공격수 브레넌 존슨까지 이 선수들이 20대 초반인데다가 페드로 포로와 쿨루셉스키도 겨우 23살의 선수라는 정말 우리가 젊은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에도 경험이 더 많은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했던 선수죠. 로메로는 탁월했고
브라이튼에서 이미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비수만은 올 시즌 내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메디슨과 소니 우리의 부주장과 주장은 득점뿐 아니라 활동량과 프로 정신이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 있지만 그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리더 메디슨과 소니가 골을 만들어냈던 그 퀄리티, 합작 플레이뿐 아니라 활동량도 좋았고 많이 뛰어줬고 팀을 위해 뛰었던 그런 프로 정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 수준도 높고 헌신적이다. 이런 선수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젊은 팀이지만 이런 좋은 리더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 또 가장 기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부상 선수들의 상태인데요. 브레넌 존슨이 근육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또 제임스 메디슨도 무릎 부상 때문에 교체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일단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햄스트링 문제라고 했어요. 게다가 햄스트링 문제라면 사실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달가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메더스, 바로 메디슨의 애칭인데 메디슨과 소니는 100%의 상태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잘 이겨내줬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얘기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79분에 나란히 교체했던 이유입니다. 애초에 경기 전부터 완전한 몸 상태,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공개한 거예요. 다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부상이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애초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출전했던 것이다. 그러니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웠다. 두 선수가 못해서 아쉬워서 혹은 전술적인 이유로 교체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워낙에 경기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거나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계속해서 허벅지나 무릎 쪽에 테이핑을 많이 하고 대표팀 경기에 갔을 때도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면들 때문에 결국엔 교체됐던 것이구나.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끝까지 뛰었다면 좀 더 전방에서 날카로웠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교체했을까? 알고 보니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활약이니까 풀핏 이런 컨디션 문제가 전혀 없는 100%의 손흥민 선수였다면 아스널을 상대로 충분히 또 한 번 해트트릭이 가능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무승부에 만족하시나요? 결과 어땠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경기력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스널 원정에서 비긴 것,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탈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즉 끌려가는 경기이기도 했고 아스널 원정이었는데 게다가 이번 경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이런 진화와 좋은 분위기들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 무승부에 만족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만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스널이라는 최고의 팀과 정면 승부를 펼쳤고 때때로는 또 우리가 경기의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위팀과 맞붙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선수들, 이 선수들을 계속 밀어붙이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즉 나의 방식, 나의 얘기대로 따라온다면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오늘 심지어 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보인 경기 내용은 내 말대로 따라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점에 있어서 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팀, 리그 최고 수준의 팀을 상대로 용감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점에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아스날 원정에서 하면서 이길 뻔했다라는 점에 만족한다는 거죠. 다른 상황에서는 느린 출발을 보였던 선수들, 이 토트넘 선수들이 문제가 있다, 단점이 있다,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받던 선수들이 당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콘테 감독 시절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이 토트넘 선수들, 단적으로 비수마, 포로 같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들이 왜 갑자기 잘하고 있는 거냐?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라고 하면서요. 모두 다 다르니까요. 상황은 다릅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저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겨우 6경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아직은 판단하기, 평가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아직 만족하긴 이르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다만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순위와 성적,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매일 서로를 밀어주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훈련 분위기,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선수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한 정보와 구조의 측면에서 우리 감독과 코칭 스태프, 우리들이 제공하려는 것을 기꺼이 따르려고 합니다. 팀 내 단합이 잘 돼 있다. 방향성, 철학이 일치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서로 이 방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의 믿음이 있으면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 안 됐다면 그것은 선수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서로 잘 믿고 뭉쳐서 가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선수들이 우리가 이런 축구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하고 많은 골을 넣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이런 팀이 되고자 하는 것을 선수들이 믿고 뭉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경기 가장 큰 아쉬움, 로메로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페널티킥으로 선언이 됐고 그로 인해 실점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심스럽게도 판정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핸드볼 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제 울버햄튼의 경기도 봤는데요. 손에 맞으면 페널티킥이 되는 것 같고 안 맞으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팔이 없는 수비수를 개발하지 않는 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하면서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즉 로메로 선수가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공이 와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된다면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팔을 노리고 공을 맞춰가지고 PK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심판이 이제 보고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솔직히 오늘 로메로 선수의 페널티킥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길 바라지만 핸드볼 규칙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날 인터뷰에서 역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득점력 부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팀 전체의 득점력도 좋고 또 소니의 득점력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고 현지 취재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의 주장 역할도 잘했고 공격수로서의 개인적인 역할도 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 포지션에 배치했고 그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9번 공격수가 골을 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전방에서 전술적인 역할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는 팀 우선주의가 너무 강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전방의 공격수면은 이기적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나 팀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뛴다. 과할 정도다. 그러면서 또 골까지 넣잖아요. 메디슨도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포지션에 들어가면 또 마무리도 잘합니다. 메디슨의 어시스트가 뛰어났고 소니가 마무리도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슨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팀 분위기는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선수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즉 팀을 우선순위 하면서 팀을 위해 뛰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골을 만들어내는 것, 손흥민 주장을 기반으로 한 이 토트넘의 리더십 그룹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관계에 대해서 손캐 듀오 같은 그런 관계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까지 나왔어요. 손캐 듀오에 이어 손메 듀오도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서로 이해가 잘 된다라고 했어요.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은 서로 바로 잘 맞는다는 얘기인데 소니와 메디슨은 경기를 보는 방식, 경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때때로 같은 파장에 있습니다. 즉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올 시즌 우리가 이미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또 득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정 선수에게 쏠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다. 소니가 여러 골을 넣은 경기가 있긴 하지만 오늘도 다른 포지션에서도 득점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지 못한 것도 운이 나빴기 때문이었죠. 라야의 선방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두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고 득점원이지만 팀에 누구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라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실책성 플레이도 나왔고 실수 이후, 실점 이후 쫓아갔다는 것, 계속해서 경기를 살려갔던 것에 대해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가장 기쁜 일이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런 만회 능력, 회복 능력에 대해 얘기했어요. 최고의 팀과 경기하는 거니까요.
아스널의 홈 경기장에서 90분에서 100분 동안 아스널을 내내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실수가 나오는 등 흔들리는 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아예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경기가 아니라 그럴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의 반응이 훌륭했고 우리는 계속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당황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더 힘든 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걸 오늘 이겨내는 모습들은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겠다고 했죠.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겠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도기 선수였어요. 사실 우도기 선수가 사카에게 범한 파울로 경고를 받고 나서 흔들렸고 실점이 나왔고 불안했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우도기를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풀타임을 결국 뛰게 했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우도기가 일찍 경고를 받고도 계속 뛰었는데 이런 성숙함과 용기를 보고 싶으셨던 건가? 이걸 요구했던 건가? 끝까지 이겨내는 걸 보고 싶었던 건가? 그에 대한 답변이 걸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풀백 선수 포로와 우도기 둘 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널의 측면 공격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위협이 많았죠. 데스티니 우도기는 일찌감치 경고를 받아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우도기야말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수를 교체로 넣는 것보다 우도기가 잘 이겨내는 거 보니까 우도기를 계속 쓰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뛰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강하게 경기를 마쳤고 그 자신 스스로 옐로 카드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도기 선수와 또 모든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는 좋은 배움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강팀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겨냈으니까요. 물론 경기를 이겼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졌다면 아쉬웠겠지만 이런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최고와 경쟁하는 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는 게 최고의 성과였다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멋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또 한 번의 빅매치를 곧바로 치릅니다. 추석 연휴에 열리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토트넘의 홈팬들 앞에서 펼쳐지는 첫 빅매치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6전 전승으로 승점 18.1위고요. 리버풀이 5승 1무로 16.2위입니다. 토트넘은 4승 2무 무패이긴 하지만 리버풀보다 승리 하나가 적어서 승점 14점인데요. 이 리버풀전을 이긴다면 다시금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엔 루턴타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하위권 팀을 만나기 때문에 리버풀전까지 무패로 이어간다면 장기 무패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캡틴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 상승세, 멋진 축구, 공격 축구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